솔직히 말해 한국에 빨리빨리는 재앙을 부를 줄 알았습니다. 독일 정밀공학의 자부심으로 40년을 살아온 엔지니어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 그가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해 찾은 한국 대전에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40년 장인의 자부심으로 단언컨대 한국의 빨리빨리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진짜 실체, 그 무섭도록 경이로운 힘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저는 이곳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교에서 40년 넘게 정밀기계 및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지요. 제 평생은 오차 없는 설계도와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는 강철 같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ORDNUNG MUSS 4인 질서는 필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있지요. 우리는 철저한 계획과 빈틈없는 검증, 수백,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완벽한 예측, 그리고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메이드 인 점원이 신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저는 평생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제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했을 때입니다. 단 한 번의 사소한 설계 오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결함 때문에 공장 전체 라인이 멈춰섰고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밤새 홀로 고뇌하시던 그분의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완벽함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강박에 가까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실수는 곧 실패이고 실패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지요. 그래서 이번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제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엔지니어 인생의 마지막 퇴작, 활용점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모든 경험과 독일식 철학을 쏟아부어 역사에 남을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왔고 그 차갑고 명료하며 예측 가능한 논리의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불확실한 감정이나 위험천만한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와 수없이 검증된 절차만이 진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지요. 특히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몇몇 글로벌 기업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부신 성장이 과연 우리 독일의 깊고 오랜 역사와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장인 정신에 비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는 저 같은 독일 엔지니어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매우 위험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일에서 속도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어딘가에서 중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품질을 희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성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했지요.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시작. 그러던 몇 년 전, 제가 속한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의 한 유력 IT 및 자동화 기업 넥스젠 테크놀로지가 칭나는 곳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양사의 기술력을 합쳐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구축하는 그야말로 양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도전이었지요. 저는 이 막중한 프로젝트의 독일 측 기술 총괄 책임자를 맡게 되었고,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더 컸습니다. 과연 문화도, 언어도, 일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 우리가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특히 그들의 악명 높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정밀하고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되었습니다. 제 엔지니어 인생의 마지막 대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프로젝트를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넥스젠의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 본 한국의 첫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숲과 어지러운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오가는 자동차와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저녁, 한국 팀원들과의 환영 만찬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김치찌개라는 시뻘겋고 코 펄펄 끓는 찌개와 함께 온갖 종류의 반찬이 가득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 강렬한 냄새와 비주얼에 잠시 당황했지만
예의상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매운맛.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연신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한국 팀원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제게 맵지 않은 다른 반찬들을 권해주었지만 저는 이미 식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식사 내내 주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속도의 한국어가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정밀한 기술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제 편견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의 한정식이라는 것을 먹으러 간 적도 있는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나오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이것저것 맛보는데 김 팀장이 밥 위에 여러 반찬을 올려 쓱쓱 비벼 먹는 것을 보고 기겁했지요. 그는 박사님, 이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한번 비벼 드셔보세요. 라며 웃었지만 저는 도저히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다른 문화라니. 그곳에서 저는 한국 측 파트너인 김민철 팀장과 그의 팀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김 팀장은 저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과 빠른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팀원들 역시 대부분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들의 연구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최첨단이었고 특히 IT 강국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놀라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연구실 곳곳에서는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회의 방식이나 업무 진행 속도는 제가 익숙했던 독일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초기 갈등.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1000페이지가 넘는 상세, 설계도와 단계별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 팀에 전달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변수를 예측하고 각 단계별 검증 절차까지 완벽하게 명시한 그야말로 독일식 정밀함의 결정체였지요. 하지만 김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우리의 계획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그들은 아직 독일 본사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까지 미리 예측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 팀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건 약속과 다릅니다. 이렇게 계획을 무시하고 속도만 내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독일 방식이고 이것이 완벽한 품질을 포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들의 빨리빨리는 결국 모든 것을 망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제 분노 앞에서도 늘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물론 박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밀함과 완벽함, 저희도 그 가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시장은 그리고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만을 기다리다가는 이미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속도와 유연성 또한 갖춰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빠르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숨겨진 힘, 빨리빨리 정신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한다고?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제 신념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제게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하며 심지어는 무책임하게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감 속에서 매일 수십 번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팀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사소한 오탈자 하나까지 찾아내 지적하며 독일식의 꼼꼼한 검증 절차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독일식 회의는 늘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철저한 의제에 따라 진행되었고 단 1분의 시간 낭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자 비서가 정식으로 주문을 넣고 준비하는 동안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원들은 그런 저를 보고는 박사님,
그냥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세요. 5분이면 배달 옵니다. 라며 웃더군요. 그들의 그런 즉흥적이고 격식 없는 태도가 제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더뎌졌고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뒤에서 저를 꼰대, 융통성 없는 독일 할아버지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자 어쩌면 제 마지막 프로젝트의 성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작은 문제와 놀라운 해결. 예상대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고정밀 로봇팔과 한국팀이 개발한 제어 소프트웨어 간의 미세한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독일 하드웨어의 정밀한 움직임을 한국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미세한 떨림이나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 라인 전체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꺼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하며 김 팀장을 다그쳤습니다. 꺼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독일 본사의 검증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당장 작업을 중단하고 독일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사님. 이런 문제는 늘 있는 법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저희 팀을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의 팀은 단 하룻밤 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 된 수백만 줄의 코드 중에서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어 수정함으로써 로봇팔의 떨림 현상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값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해결 기간은 독일 본사와의 협의를 포함해 최소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라운 속도와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빨리빨리 방식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드웨어 문제였다면 이렇게 쉽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기술적 난제들에 부딪혔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저와 김 팀장은 연구소에 남아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며 캔 커피를 마시던 중 저는 김 팀장에게 제 솔직한 우려를 다시 한번 털어놓았습니다. 김 팀장, 나는 아직도 당신들의 방식이 불안하오. 속도와 효율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우리 독일에서는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어. 그것이 메이드인 점원이의 핵심이오. 김 팀장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왜 빨리빨리 일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한국인의 급한 성격 탓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따라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는 저희에게 생존 방식이자 절박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때로는 안전을 소홀히 하여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실패 속에서 배웠습니다. 속도와 안전, 효율과 품질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빨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과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절차나 관료주의는 과감히 생략하고 문제 발생 시 좌절하기보다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속도는 생존이고 유연성은 혁신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때로는 그 속도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면에는 그들의 치열했던 역사와 생존 본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한국팀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인 박 박사님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과 AI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는 팀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독일의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논문까지 찾아 읽었다며 독일 기술의 깊이와 체계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센서 정밀도 유지 기술과 다중 검증 시스템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독일제 기계의 정밀함 덕분에 위기를 넘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메이드 인 저머니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알고리즘에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독일식의 엄격한 데이터 검증 단계를 추가한다면 알고리즘의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빼곡하게 적힌 수식들과 함께 독일 기술과 한국 기술의 장점을 융합하려는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 속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김 팀장이 저를 대전 시내 근교의 작은 농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탁백숙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소탈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팀장은 평소 연구실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아들 앞에서는 영락없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저를 독일에서 오신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 엔지니어라고 소개해 주었고, 아들은 제게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독일식 딱딱함이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추석이라는 한국의 명절 연휴에 김 팀장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송편이라는 떡과 갈비찜 등 푸짐한 명절 음식을 차려주셨고,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라는 전통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따뜻하고 스스럼 없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아니 어쩌면 마음속 깊이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라인의 최종 통합 시운전을 불과 사흘 앞두고 라인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중앙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원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충돌로 추정될 뿐 정확한 지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회사는 물론 넥스젠 테크놀로지 역시 엄청난 손실과 함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팀 역시 촉박한 일정과 빠듯한 예산 문제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류가 발생한 시스템은 우리가 독일에서 직접 설계하고 공수해온 최첨단 블랙박스 형태의 장비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본사의 핵심 개발팀이 직접 와서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까지 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아니 어쩌면 한 달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납기는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의 완벽주의가, 아니 어쩌면 나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나. 한국팀의 방식을 무시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했던 결과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 공장의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엔지니어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참담했습니다. 독일 본사의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두려웠습니다. 채평생 쌓아온 엔지니어로서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구석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김 팀장과 한국 연구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비록 독일에서 만든 핵심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한번 분석하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내부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시스템의 오류를
그것도 사흘 만에 해결하겠다니. 김 팀장, 이건 우리 독일의 최첨단 시스템이요. 내부 설계도는 우리 본사 핵심 개발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오. 본사 전문가들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김 팀장은 다시 한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술의 힘을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진 IT 강국으로서의 저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재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넥스젠 연구소의 밤은 다시 한번 낮보다 밝아졌습니다. 김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문자 그대로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경외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국의 IT 강국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차체 개발한 협업 플랫폼을 통해 독일 본사의 기술팀과 실시간으로 제한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을 놀라운 속도로 분석해 나갔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첨단 3D 프린팅 기술과 대한민국 내의 강력하고 유연한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독일에서 새로운 부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오류가 의심되는 시스템의 특정 모듈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부품을 단 하루 만에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테스트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팀장이 전화 한 통으로 몇 시간 만에 경기도의 한 작은 공장에서 특수 제작된 부품을 공수해오는 것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목표를 향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시키는 놀라운 에너지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시스템과의 충돌로 발생한 복잡한 버그, 특히 하드웨어 제어 신호와 소프트웨어 처리 속도 간의 미세한 비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줄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역공학을 통해 시스템에 숨겨진 로직을 파악하고 새로운 동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 그렇게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제실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그들의 낮은 토론 소리,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친 젊은 김 연구원 한 명이 모니터 앞에서 잠시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김민철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괜찮나? 잠시 쉬게. 하지만 기억하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조금만 더 힘내세. 김 연구원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서로를 향한 믿음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어실 한쪽에서 그들의 치열한 노력을 지켜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독일식 완벽주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오히려 무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함께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AI 예측 유지보수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밤낮의 사투 끝에 시운전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들은 기적처럼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독일 하드웨어와 한국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 지점을 찾아내어 밤새 개발한 패치 코드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시운전을 재개하자 차동화 라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럽고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은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전문가팀이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한국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 통제실 안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캥했던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 팀장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힘껏 포옹하며 외쳤습니다. 박사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등을 두드리며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팀장, 당신들이 옳았어. 내가 오만했소. 내가 틀렸어. 당신들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이 놀라운 팀워크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DNK 고맙소. 감사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 진심을 전했습니다. 김 팀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박사님. 우리는 이제 한 팀입니다. 그의 말에 제어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딱딱하고 차가웠던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민철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제게 기술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라인은 예정된 날짜에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그 성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생산성은 목표했던 것보다 30% 이상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에너지 효율 또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제조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의 경이로운 문제 해결 능력과 코리아의 빨리빨리 문화에 숨겨진 저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강한 효율성이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마지막 날 저녁, 한국팀의 회식 자리에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를 불판에 구워 소주라는 술과 함께 먹는 자리였는데, 처음에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분위기에 어색했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제게 직접 쌈 싸는 법을 알려주었고, 박 박사는 제게 소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색하게나마 한국식으로 건배, 그를 외치자 모든 팀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유쾌함과 격에 없는 따뜻함 속에서 저는 진정한 동료애와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딱딱하고 격식 있는 독일의 회식과는 너무나 다른 인간적인 온기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온 후 회사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양사의 기술력 결합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협업의 힘이었다. 특히 한국 파트너들이 보여준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집중력, 유연한 사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결코 조급함이나 부실함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였다. 제 보고서는 회사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역동적인 에너지와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의 정밀함과 철저함 또한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협업할 때 가장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파트너와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때 더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저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 IT 강국을 넘어 제조업, 자동화, 그리고 어쩌면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와 생생한 경험담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독일의 정밀함과 장인 정신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연함과 속도,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한국 기업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가르치는 대학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도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열린 자세로 배우고 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편견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팀과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넥스젠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기술과 독일 기술의 만남은 분명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클라우스 슈미트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빛나는 미래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단케 쉔 감사합니다.